안녕하세요. 네, 이제 제 2주 들어왔어요. 첫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전자기학은 무엇인지 공부했죠. 전자기학은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하는 게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전기력을 직접 구하는 것보다 원래 있던 전하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전기장에 놓여있는 전기력을 구하는 것이 놓여있는 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그 전기력을 구하는 법칙을 또는 전하가 분포가 만드는 전기장을 구하는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했고 또 쿨롱 법칙과 똑같은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항상 물리에서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는데 그런 새로운 물리량을 또 하나 더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주에 새로 도입하는 물리량이 바로 뭐냐면 전위입니다. 전위. 근데 전위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여러분 전위 이미 고등학교 때 친숙하게 배웠어요. 전위라고 하는 것보다 또 우리 전압 더 먼저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 들어오면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도 우리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전위와 관계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첫 시간에는 먼저 배우겠어요. 전위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아직 아닙니다. 근데 전위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전위가 전위라는 물리량을 도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부터 와요. 그래서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배우는데 사실은 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의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1학기 때 이미 배우는 것입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흔히 위치 에너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 1학기 때 위치 에너지 그러면 뭔가 오해할 수가 있어서 개념을 잘못할 수가 있어서 우리 원래의 위치 에너지의 명칭인 포텐셜 에너지를 그대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쓰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포텐셜이 위치란 의미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만 포텐셜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포텐셜 에너지 MGH라고 하는 것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위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와 관계에 있어서 먼저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을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복습하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공부할 때 제일 알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어요.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할 때 우리 이제 처음에 배웠던 거예요. 우리 포텐셜 에너지는 또는 위치 에너지는 어떤 물체가 있으면 높이가 높아지면 우리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부터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힘 F를 작용하면서 변이 D만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이때 천천히 들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등속도로 들어 올린다는 뜻이 되겠어요. 등속도로 들어 올리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는데 뉴턴의 운동 법칙은 F는 ma였어요. 이 F는 ma의 F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 힘 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내가 들어올리니까 내가 들어올리는 힘 F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밑으로 잡아다니는 힘 중력 mg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힘 자리에 F-mg 방향이 반대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우리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F-mg는 ma인데 등속도로 들어올리니까 이게 0이 돼서 F는 mg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올리는 힘도 천천히 들어올리면 등속도로 들어올리면 크기는 mg하고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뉴턴의 운동 방식부터 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리면 힘을 가하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그 힘에 의해서 물체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학기에 배운 거죠. 그래서 여기 힘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가 한 일을 각기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힘 F에 의해 내가 물체해 준 일은 뭐냐면 여기 F는 mg하고 크게 같다고 그랬죠. 근데 방향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mgd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 F를 작용하면서 위로 들어올리면 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요. mgd만큼 일을 해줬습니다. 우리 1학기 때 또 배웠어요.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물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전기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어떤 에너지가 증가하는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일은 어디에 저장될까? 다시 말하면 물체의 어떤 에너지가 될까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물체는 위로 작용하는 F와 다시 말하면 내가 위로 들어올리는 F 말고 다른 힘도 있어요. 중력 mg가 함께 작용하죠. 따라서 이 mg를 통해서도 역시 물체에 일을 해요. 그 물체는 지금 일을 두 가지로 받아요. 하나는 F에 의한 일, 또 하나는 mg에 의한 일. mg에 의한 일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 계산하면 F에 의해서 내가 해준 일은 플러스 mgd인데 mg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는 mgd만큼 증가하죠. 받았으니까. 근데 이 중력에 의해서 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면 어때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니까 mg 닷 움직이 변이하면 사이각이 180도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해준 일이 마이너스 mgd가 되는데 해준 일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를 그만큼 뺏긴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그만큼 들어갔는데 중력이 해준 일은 어때요? 다시 뺏어갔어요. 따라서 내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내 에너지는 물체 에너지는 mgd만큼 감소해서 물체의 에너지는 또는 이 물체 에너지가 바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운동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변화가 없었어요. 따라서 내가 해준 일이 원래 내가 해준 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준 일이 가만 보니까 내가 물체 해준 일은 어때요? 중력이 가져갔죠. 중력이 가져갔어요. 이거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겠어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난 학기에 이런 식으로 공부했어요. 다른 경우를 한 번 더 봤어요. 어떤 경우를 봤냐면 우리 스프링의 경우를 봤어요. 스프링에 연결된 물체를 내가 또 천천히 이렇게 잡아다니면 변이 x만큼 이동했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데 이게 0이어서 내가 잡아다니는 힘은 kx하고 같겠어요. 왜? 스프링이 잡아다니는 힘이 kx죠. 그래서 f-kx는 0이 돼야 되니까 내가 잡아다니는 힘도 kx가 되겠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늘어난 길이가 크면 클수록 천천히 등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힘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해준 일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체 해준 일은 적분해야 되죠. 제로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면 2분의 1 kx제곱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 kx제곱만큼 내가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요. 근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역시 또 스프링이 잡아다니는 힘도 있죠. 그래서 이 일은 어디에 저장될까? 그러면 내가 물체는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F와 왼쪽으로 작용하는 탄성력 KX가 함께 작용하니까 일이 두 가지예요. 내가 해준 일은 플러스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한다면 물체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만큼 증가할 테지만 또 어떤 일도 있냐면 요 일도 있어요. 요 일은 어떻게 되냐면 탄성력 KX에서 스프링이 물체 해준 일은 얼마가 될 거냐면 힘의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 일만큼 뺏어갔어요. 뺏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물체는 오른쪽으로 작용한 F와 왼쪽으로 작용한 탄성력 KX가 함께 작용하는데 이거 아까 한 건데 왜 또 나오지? 그래서 이거 아까 한 거고 2분의 1 KX 제곱만큼 감소했죠. 감소했어요. 스프링.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은 내가 해주는 요 놈이 에너지로 가는가 했더니 요 놈이 다시 일로 갔어요. 뺏어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겠어요? 이건 눈에 보여요. 스프링에 저장됐구나 하는 거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물체의 에너지는 변화가 없지만 어때요? 이 에너지는 늘어난 스프링에 저장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쪽으로 이동시키면 그 이동시키면서 해준 일이 스프링에 저장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탄성력을 거스르면서 해준 일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란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면 여기 이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물체해 준 일 mgd가 있는데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이 mgd는 어떻게 된 거냐면 중력이 물체한 일의 음수와 같죠. 내가 한 것이 사실은 중력이 뺏어갔어요. 중력이 뺏어가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 조정이 됐어요. 스프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체해 준 일은 포텐셜 에너지로 조정이 되는데 이건 탄성력이 물체한 일의 음수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힘에 거스르면서 일을 해주면 그 힘의 그 어떤 힘이 한 일의 음수와 같은 그런 양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 이걸 갖다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걸 갖다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할 것 같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힘마다 따로 정의돼요. 어떤 힘을 거스르면서 해준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힘을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되는 그런 힘을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존력 FR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U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는데 그때 이 포텐셜 에너지는 요 힘이 한 일에 마이너스 붙인 거. 이게 포텐셜 에너지로 조장이 되고 여기에는 힘이 중력이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 탄성력이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요 놈이 전기력이면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물체가 여기서 여기 가만 보면 포텐셜 에너지 정의할 때 R0에서 R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죠. 그때 이 R0 이게 바로 뭐냐면 기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R0는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인데 기준점이란 뭐냐? 여기에 R0를 대입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정의되는 그런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R0 대입하면 여기하고 여기다 R0 대입하면 여기다 R0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R0를 쓸 것 같으면 요 밑에와 이 적분 구간이 같죠. 적분 구간 같으면 0이 되죠. 그래서 R0는 포텐셜 에너지가 0으로 그렇게 정의한 점인데 이런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정하든 상관이 없을 때는 어떻게 정하냐면 편리하게 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떻게 정하는 것이 편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먼저 볼 것 같으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아까 중력부터 숫자로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좌표계를 먼저 정해야 되죠. 그래서 좌표계를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어요. 연직 윗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중력이 어떻게 표시되냐면 이게 중력인데 중력은 마이너스 mg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이제 계산하는데 우리 또 뭐가 필요했냐면 F도 dr이 필요했죠. 근데 dr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dr. 그래서 F도 dr은 어때요? 여기는 y밖에 없으니까 y만 돼가지고 마이너스 mg dy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적분하면 마이너스 mg dy를 y0에서부터 y까지 적분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될 텐데 여기도 마이너스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네요. 이게 적분하면 두 항이 나와요. mgy 빼기 mgy0. 그래서 여기다 y0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되죠. y 자리에다가 y0 집어넣으면 이거 0 되죠. y0가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 기준점은 y0를 제로로 정하면, 요거 제로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표시되죠. 두 항인데 두 항 중에 한 항이 없어져요. 그래서 y0는 이렇게 정하면 좋은데 그러면 y0를 제로로 정한 게 이게 어디예요? 이게 어디냐면 좌표계의 원점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좌표계 원점은 어디다 정해요? 좌표계 원점은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아무데나 정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재밌어요? 정말? 그러면 지금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좌표계를 이렇게 정하면 우리 x축 이렇게 정한다 그러면 우리 탄성력은 마이너스 kx x방향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탄성력은 여기에 마이너스 kx d 탄성력에다가 dr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되네. 그래서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려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두 항이 되겠어요. 두 항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x0가 기준점이에요. x가 기준점이면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이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 게 제일 편하겠어요? 요 두 번째 항이 없도록 정하려면 어떻게 정하는 게 좋냐면 이 0으로 정하면 제일 좋네요. 0으로 정한다는 거는
좌표계 원점인데 사실은 이 좌표계 원점은 어디냐면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데를 우리 좌표계 원점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렇게나 좌표계 원점으로 정하는 게 기준점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그런 데를 기준점으로 정하면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간단하게 표시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2분의 1 kx 제곱, 이것은 우리 원점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로 재밌어요? 이제 안 재밌는 모양인데 그러면 또 재밌어요. 그러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어요.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 만일력이란 어때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는 힘이죠. 그래서 만일력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좌표계를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질량 m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게 손가락만 대도 이렇게 탁탁 나오네요. 이게 손가락 대는 것도 괜찮네. 그러면 우리 만일력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여기 R 이렇게 표시하는데 하나 더 나오게 하려면 손가락을 탁 대면 또 이렇게 탁 나오네. 좋습니다. 그러면 변위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변위를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인데 우리 구면 좌표계에서 변위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1학기 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우리 교과서 아마 3장쯤 보면 이거 하는 좌표계 이거 하는 거 나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변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여기하고 덧 프로덕트 하면 세타 방향과 파이 방향 있는 건 필요가 없고 단지 뭐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죠. 간단히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이렇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우리 적분하면 요 r제곱분의 1에서 마이너스 또 나와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r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거 두 항으로 나왔어요. 두 항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기준점 r0가 기준점인데 요거 하나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r0를 무한대로 하면 그게 없어지죠. 그래서 무한대로 기준점으로 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간단히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만일력 상수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죠. 질량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R은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거 R은 항상 0보다 커요. 거리니까. 따라서 이 전체는 항상 0보다 크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어때요? 항상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항상 작네. 그러면 왜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작아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기준점 어디로 정했어요? 기준점 어디로 정했냐면 제일 먼 데를 정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져요? 아래로? 이 만일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커질까?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지겠죠. 근데 제일 꼭대기를 얼마로 정해놨어요? 0으로 정해놨어요. 그보다 더 미치면 플러스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해야 되겠어요? 항상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준점을 무한히 먼 곳에 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중력이나 탄성력이나 그다음에 만유인력이나 또는 전기력, 쿨롱 법칙에 의한 전기력이 이게 전부 다 보존력인데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어요. 보존력을.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이렇게 정의되는 거 우리 아까 했었죠. 그런데 보존력에는 뭐가 있을까?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보존력이에요. 뭐만 제외하고 마찰력만 제외하고 보존력에서 비보존력은 마찰력 한 가지만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는 보존력에 대한 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전기력에 대한 힘의 법칙은 쿨롱 법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쿨롱 법칙을 대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항상 아까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그 힘을 보존력을 적분해서 구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미분하면 여기에 미분해서 벡터로 만드는 게 여기 그레디언트죠. 이렇게 미분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하면 그 보존력이 나와요. 그래서 포텐셜을 알면 보존력에 대한 식을 항상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의 경우에는 중력에 대한 힘의 법칙이 바로 뭐였어요? 마이너스 mgy 햇이었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서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바로 힘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력에 적용한 것이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볼 것 같으면 자 여기 원점에 Q1이 있을 때
R에 놓인 점전화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어떻게 하냐. 여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쿨롬 법칙에서 어때요? 우리 잘 알죠? 여기 R제곱분의 Q, Q1, R 이렇게 됐죠. 그런데 전기력에 대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이거 만일력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만일력 구할 때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 구할 것 같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사실 마이너스가 아닌 이유가 Q1 부호가 바로 인력인지 청력인지 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만 붙이면 여기 마이너스 포텐셜 에너지 정의식에 마이너스 붙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나와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되는데 두 항이 나오는데 이때도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기준점을 요 두 번째 거 없애면 무한대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UR이 가장 간단하니까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점전하가 만드는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요. 그것도 무한대, R 기준점을 무한대인 곳에 이렇게 정하면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나 마찬가지냐면 전기력이라는 힘의 법칙을 주는 것이나 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전기력을 바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전기력은 이게 벡터량이죠. 전기력 포텐셜은 스칼라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력 계산할 때 벡터를 더해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칼라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분할 것 같으면 전기력 구해져서 우리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자 여기에 여기 R1이라는 곳에 Q1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구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 다시 쓰면 우리 아까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이게 거리가 R-R1이니까 R-R1 제곱분의 QQ1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단위 벡터예요. 아까 원점에 있을 때는 이게 그냥 R 했댔지만 원점이 아닌 데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여기다가 요거의 크기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단위 벡터가 되죠. 하나가 있을 때는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기력에 대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이거 한번 이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면 우리 원점에 있을 때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어요. 원점에 있을 때는 요거 없어지고 여기가 R 제곱항이 뭐가 되냐면 그냥 R이 됐죠. 그래서 요거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하면 여기에 그냥 R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이 R이 바로 뭐예요? 아까 원점에 있을 때는 그냥 R분의 1이었지만 원점이 아니니까 R-R1의 크기. 이게 바로 이 거리죠. 거리분의 1 하면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어요. 사실 이걸 적분하면 이게 나오는데 요건 적분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냥 다 더해주면 되겠어요. 전기력을 어떻게 하면 됐어요? 다 이렇게 더해주기만 하면 됐어요. 아이들 다 더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도 어떠냐? 포텐셜 에너지도 하나 있을 때 다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깜짝이야. 여기 하나 있을 때 다 더해주기만 하면 나오죠? 다 나왔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더하는 것이 특히 여러 개 있을 때 이렇게 벡터량을 다 더해주기보다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다 더해주는 게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잡한 전화 분포가 있을 때 또는 복잡한 점전화들의 모임이 있을 때 우리 무엇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포텐셜 에너지 계산해 주는 것이 훨씬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이번에는 어떤 경우를 하냐면 우리 연속으로 전화가 분포되어 있는 거 우리 아까 한 걸 한 번 더 할 것 같으면 이걸 연속적으로 분포됐으면 어때? 딱 잘라가지고 여기 조그만 하나를 DQ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Q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어떻게 더하기 하고서 DQ가 QI 대신에 dV 프라임 로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전기력이라면 요거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뭐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적분하고 여기다 거리 여기 이거 잔뜩 있던 거 이거 다 없애고 요 거리로만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바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이제 보고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말 금방 이해가 됩니까? 진짜로? 네. 그래서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하게 됐는데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 네,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땠어요? 보존력에 대한 정의는 보존력이 FR이면 그것에 대한 정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기준점에서 어떤 위치까지 적분하는 것을 우리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이때 R0는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고 정의한 그런 기준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은 우리 편리하게 정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전하분포가 아래 놓인 점전하 Q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이 전기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이거 원점에 놓여 있을 때는 원점에 점전하 Q1이 놓여 있을 때는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 금방 계산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로 적분해서 우리 알았어요. 적분해서. 근데 이번에 진짜로 적분하지 않고 우리 그 점전하가 원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R1에 있을 때 여기 R1에 놓여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만 바꾸면 됐어요. 자, 여기서 4파 입시운전을 그대로 놔두고 QQ1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R제곱에 해당하는 게 R-R1의 절대값하고 제곱하면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원점이기 때문에 R-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됐어요? 요거 R-R1을 그 크기로 나누면 요게 바로 단위 벡터가 됐죠. 단위 벡터가 됐어요. 요 놈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거라면 요 놈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른 건 다 똑같고 뭐만 바꿔 쓰면 되냐면 R만 바꿔 쓰면 되겠어요. R만 어떻게 바꿔 쓰면 되겠어요? R 빼기 R1으로 바꿔 쓰기만 하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정리해서 보니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갖다가 점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리 n개의 점전하가 있을 때는 아까 그걸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여기 i에 있던 거를 원을 i라고 고치고 그 i를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원을 i라고 고치고 i를 1에서 n까지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속된 전화분포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연속된 전화분포일 때는 아까 그 한 번 더 써주면 좋겠지만 여기 적분 더하기 대신에 적분으로 바꿔주고 여기에 QI 대신에 DQ로 바꾸면 되죠. DQ가 바로 DV 프라임 로니까 그렇게 바꾸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대신에 적분을 해주고 여기 QI 대신에 DV 그다음에 로만 해주면 되는데 여기 QQ1 있을 때 Q를 앞으로 빼내도 되죠. 적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분으로 빼냈어요. 이렇게 우리 점전하들의 분포와 그다음 점전하들이 있을 때 이제 Q에 작용하는 전기력, 그다음에 전하 분포가 있을 때 Q에 대한 전기력 구하는 것을 우리 이번에 유도를 했는데, 자,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 1학기 때 배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서부터 그대로 확장해서 이것을 전기력에 대해 적용을 해가지고 전기력 포텐셜 에너지를 여러 경우에 대해서 정의했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까? 네, 이번 시간은 조금 빨리 끝났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어요. 수고했습니다.